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은 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이 약간 전투를 잘한다는 가정하에 철저하게 계산을 해요. 산탄총같이 빵 터지면서 머리가 나오는 순간 탕! 근데 미국 측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의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국사 시간에서 공부를 안 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 같이 상륙했던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여기는 김포입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은 강화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죠? 얼마나 친할까요? 한미동맹. 역시. 그런데 미국과 우리가 전쟁을 벌인 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전투를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전쟁을 왜 일으켰고 누가 이겼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은 어떤 배 한 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배 한 척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평양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스탑! 정지 명령을 내리니까 니들이 뭔데 정지 명령을 내리냐? 평양 군민을 향해서 대포를 발사해서 많이 죽습니다. 화가 난 평양 군민들이 불을 지른 다음에 싹 다 죽여버려요. 그 배가 국적은 미국 배였던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였습니다. 이 사건이 잠깐 묻혀져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서 1871년에 다시 이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그 부각이 되면서 오늘의 주인공 그 전투가 벌어지죠. 그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ollow me. (1871년) 신미년에 일어난 전투는 신미양요입니다. 신미년에 서양 세력이 일으킨 요란스러운 전쟁이다. 그게 1871년도예요. 미군이요, 어디에 상륙을 하냐면 작약도란 섬이 있어요. 지금도 인천이랑 인천공항 영종도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이거든요. 몇 년 전인 1866년도에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탄 일이 일어났다는 걸 거기서 들어요. 작약도에서. 오케이, 그거로 구실 삼아서 우리 고고고 해서 강화도에 올라와가지고 이른바 신미양요가 벌어집니다. 그럼 문제는 애당초에 미군이 왜 작약도까지 왔나? 그게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 안 해요. 그건 차차 말씀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이 강화도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보라고 해가지고 해안 방어 기지라고 보시면 돼요. 진보가 1866년에 프랑스가 이제 병인양요를 일으키잖아요. 그때는 아무 계획도 없이 강화도에 상륙했다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걸 보고 이제 반면교사 삼은 거죠, 미국이. 우린 철저하게 계산을 해요. 미군이 어디로 상륙하냐면 여기 초지진을 보이시죠? 여러분 국사 시간에서 공부를 안 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 같이 상륙했던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개할게요. 초지진에 상륙을 합니다. 육지로 상륙한 다음에 육로를 따라 올라가자. 그래서 최종 목표는 광성보였어요. 초지진에 상륙을 한 다음에 별 전투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뻘밭이 있잖아요. 갯벌. 너무 이동이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1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캠핑, 오케이? 다시 에너지 보충이 된 다음에 두 번째 목표지인 덕진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조선군과 미군의 A급 매치가 벌어지는데 안타깝지만 덕진진에서 조선군은 거의 괴멸을 당합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박살이 났냐? 우리 포 훌륭해요.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해서 미군의 전투력에는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정적으로 조선군이 갖고 있던 이 대포, 홍위포 등등의 포는요, 일단 사거리도 짧았지만 그냥 쇠 공을 날리는 거예요. 퍽! 박히는 이런 거요. 블랑기포도 있었는데 블랑기포라고 해봤자 조금 큰 소총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포는 더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웠지만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미군의 최종 목표는 여기 덕진진이 아니라 광성보였습니다. 광성보에서의 마지막 전투, 어떻게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는지 궁금하시죠? 가시죠. 그러잖아, PD님, 작가님, 왜 그러면 미국이 신미양요라는 그런 전투를 벌였는지 안 궁금하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848년에 포경 사업을 해요. 고래잡이요. 고래를 왜 잡았을까요, 미국이? 고래 기름 가지고 등을 켰어요. 그래가지고 태평양에서 막 고래를 잡고 했는데 중간 기착지가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휴게소가. 그래서 선택한 게 일본이에요. 에이, 일본, 개항하라. 그래서 강제로 개항을 해요. 일본 개항시켰겠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조선도 우리가 한번 개항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1871년에 강화도를 침공을 합니다. 광성보에 왔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초지진과 덕진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선군이 거기서 총력전을 한 건 아니었어요. 초지진에는 상륙했다고 들었지만 전투하지 말라고. 덕진진에서 이제 포격전을 벌일 때도 지원 부대를 안 보내요. 그래가지고 지던 이기던 최후의 일전을 여기서 벌이자. 그래서 아주 처절한 전투를 여기서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성보 전투가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치열했던 손돌목 돈대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어떤 전투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가 손돌목 돈대입니다. 넓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신미양요의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 보이시죠? 저 바다에서는 미국 함선이 함포 사격을 이쪽을 해버리고 상륙을 했던 이제 미국 해군들은 백병전을 펼치는데 여기서부터 게임이 안 돼요.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북전쟁 때부터 이제 격발식 소총을 썼어요. 격발식이 뭐냐? 방아쇠가 있어가지고 그냥 쏘는 거예요. 탕탕탕탕탕 이런 식으로. 조선군 병사들이 갖고 있던 총은 화승총입니다. 화승이 뭐냐? 화승이 심지예요. 이거예요. 불 붙였어요. 바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 심지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미군이 그걸 가만히 기다려줬을까? 머리가 나오는 순간 탕! 죽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에서 미군 함대는 함포 사격을 하는데 쇠공이 아니라 산탄포를 쏜 거예요. 한 덩어리의 포가 날아와서 산탄총같이 빵! 터지면서 여러 개의 자탄으로 분리가 돼서 그냥 덮쳐버려요. 여기 360명이 모여 있는데 자기 머리 위에서 수십 개의 자탄이 빵! 분리가 돼서 한 데서 쏟아지면은 속절없이 당합니다. 아마 엄청나게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는 저런 무기를 개발 못했냐? 내가 저 미군들이 갖고 있는 격발식 소총만 내 손에 잡혀 있었어도 내가 몇 놈은 더 죽였을 건데 이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냥 패배가 아니에요. 완패였습니다. 미군 측 전사자 3명이었어요. 3대 360. 이것만 봤을 때는 미국의 완벽한 승리죠. 근데 미국 측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의 완벽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전멸을 했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미군 측의 기록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당시에 한 미군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글을 남겼어요. 내가 남북전쟁까지 참전을 했던 정말 베테랑이다. 수많은 전투를 했지만 이렇게 우리와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그 상대는 없었다. 조선군들은 총을 쏘다가 총알이 떨어지면 칼로 싸웠다. 칼이 부러지면 쓰러져가지고 흙을 주워서 우리 얼굴에 던지면서까지 치열하게 싸웠다. 나라면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전투를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못한다. 그리고 이 광성보 전투에 참가를 했던 미군이 미국에 돌아가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이겼지만 이긴 전쟁은 아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장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여러분께 공개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초반 때 말씀드렸죠? 신미양요 때 일본인도 따라왔다는 사실을.
1868년에 미국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른바 정한론을 만들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계획을 그때부터 세워요. 어떻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까 하다가 마침 미국이 조선을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따라가 봐라 해서 따라와요, 일본인이요. 미국 해병대와 함께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신미양요를 두 눈으로 다 봐요. 요거 그대로 배운 거를 그대로 따라해요. 정확하게 4년 후 초지진에 일본 배 하나가 등장합니다. 운요호라는 배였어요. 그래서 1871년의 신미양요와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은 다 쫙 연결돼 있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우연은 없다.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합니다. 자, 이제 신미양요 편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미국과 국교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만큼은 정말로 평등한 조약을 맺어줍니다. 거기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항. 어떤 한 나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도와준다. 왜? 바로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조선군과 백성들의 치열한 전투 덕분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시 조선은 나라가 허약한 나라였지만 조선 백성들과 조선 병사들은 강한 백성들과 강한 병사들이었다. 오늘 투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어 끝!